네, 지금부터는 미국 주식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이항용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굉장히 추운데요. 뉴욕 증시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마감 잠깐 듣고 갈까요? 네, 맞습니다. 3대 주식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약간 쏙 밀리면서 마감됐습니다. 네.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이 작년만큼 분명히 아니겠지만은요. 올해 들어서는 일단 베네수엘라 사태가 좀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 외에 어떤 모기지책을 막 사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기관 투자가들한테 단독 주택 사지 말라는 얘기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부터 갑자기 또 금융업종을 또 건드리고 있죠. 그래서 신용카드 우리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대출이요. 신용카드 대출을 10%로 제한하라는 얘기. 거기다가 오늘은 또 신용카드를 이슈라는 옷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카드 네트워크 같은 것을 갖고 있는데, 그럼 하나만 쓰면 안 되고 두 군데 이상을 최소한 하나 또 써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오늘 카드 회사가 떨어지고 그런 게 있었고요. 또 반면에 또 JP모건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계속 하니까 이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가 맞서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네. 오늘 금융지수 쭉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다우지수가 좀 많이 떨어지고요. 뭐 1% 가까이 약간 못 미치게 떨어지고 오늘 나스닥이 약간 덜 떨어지는 그 정도가 오늘 하루의 흐름이었다라고 이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업종을 건드렸고,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주요한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인사이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12월 CPI 전년 대비 2.7%. CPI 물가 살펴볼 예정인데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덜어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 명확한 방향성을 아직은 보기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의 어떤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따라서 시장에 큰 영향에 미치는 것은 아직 별로 없고 해석도 약간 엇갈렸다. 애매모호한 그런 수치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2.7%가 연율로 나왔는데요. 예상치에 딱 부합한 모습이 나왔고요. 근원이죠. 근원이라는 건 여러분 코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휘발유, 쉽게 해서 휘발유랑 먹거리를 제외한 건데요. 이거는 2.6%가 지금 상승했는데 예상치가 2.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낮았다고 하면서 딱 이런 걸 갖고 또 큰 소리 하는 사람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고요. 또 반면에 연준은 이건 뭐 아니라 고용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월 대비 이거는 이제 전년 동기되어야 되겠고요. 전월 대비 보더라도 이게 보시면 쭉 이제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서 전월 대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다. 그래서 지표가 약간은 엇갈리게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먹거리가 되겠는데요. 식료품 가격은 또 급등하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네네. 그래서 2023년 1월 이후 최대치까지 올라가면서 역시 이제 특히 1, 2월 달에는 우리나라 들어 겨울이면 또 채소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없다. 우려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식품은 말씀드렸다시피 2년 내 최대폭 올라간 거가 되겠고요. 주거비는 조금 더 안정된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본 사람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휘발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에너지 가격의 하락 추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건 상당히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근에 좀 흐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물가 지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관세 충격은 상당히 이제 좀 미미해지는 수준. 작년 이맘때 작년 3, 4월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식탁 물가는 여전히 비상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먹거리 상당히 비싸져 있지만 미국은 이제 그 마트에 가서 일단 한번 그 물건 사고 그러면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상승폭을 말씀드렸다 식료품 가격 0.7% 상승한 거, 예, 가장 큰 이슈가 되겠고요. 하락폭은 뭐 중고차 가격이라든가 말씀드렸던 주거 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씩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네네. 긍정적이라는 보고 싶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봐라 지금 예상보다 좀 낮다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근원 CPI 갖고 그러다 보니 당장 금리 내리라. 금리 인하해야 된다. 네. 아시다시피 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1월 달에 네네. 그 금리 인하 부분이요. 그렇지만 금리 결정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하튼 그러면서 이거 너희들 돈도 함부로 쓰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법무부를 통해서 뭐 기소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거죠. 다만 연준 같은 경우에는 물가는 조금 안정돼 있지만 고용시장의 안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용시장이 여전히 약간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아마도 이번에 금리 동결 가능성은 뭐 90% 이상 훨씬 넘는 수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실질 소득 관련해서 약간 조금 멈칫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월가의 시각도 엇갈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 블랙락의 릭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거 봐라. 지금 인플레이션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얘기하면서 금리를 적극적으로 빨리 좀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지금 고용이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고용이 되지 않는 시기에 GDP는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현상이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빨리 금리를 인하라는 것이 블랙락의 릭 라이더의 얘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리 인하 결정에 가장 키를 갖고 있는 것은 제롬 파월의 책임을 갖고 있는 연준이 되겠고, 연준은 여전히 고용시장에 대한 바로미터를 상당히 중시 여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소비 여력의 위축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상당히 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융시장 이런 다양한 시각이 있는 와중에서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잠시 전에도 먼저 좀 페드워치 툴에 먼저 나왔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1월이나 3월 이런 것들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제 대비로는 뭐 1, 2%포인트가 내려가거나 올라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고요. 첫 번째 금리 인하는 6월, 두 번째 인하는 9월이라는 기존의 시각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어제 대비 조금 소폭 하락하는 정도? 소폭 그렇지만 실제 미묘하게 보면 자세히 보면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는 어제 대비 약간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달러 원 그리고 달러 엔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했지만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요. 은은 오늘도 또 사상세 효과를 다시 한번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유가는 조금씩 다시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이번 고용 CPI 발표 이후에 금융시장의 흐름이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CPI 발표 때문에 주식시장의 영향이나 어떤 가능성, 확률 자체가 변한 것은 거의 없었다. 여전히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했다. 물가지표, CPI. 해석은 좀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 봐라.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주장 여전하고요. 다만 이제 1월에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거의 90% 이상이고요. 지금 예상으로는 이제 6월, 9월이 이제 금리 인하 좀 수순 밟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입니다. 자, 주요 헤드라인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트럼프의 카드 수수료 전쟁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카드 이자 10%로 제한. 오늘 금융주 약세 원인 중 하나였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그 금융업종 건드린 부분인데요. 금융업이 어제 오늘 최악의 업종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 어제 오늘 뭐 연초 대비 얼마 안 돼서 그렇죠. 결국 연초 대비 가장 또 안 좋은 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작년만 하더라도 가장 좋고 저도 여전히 금융업종을 가꿔야 되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격을 지금 이틀 연속으로 한마디로 펀치로 맞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신용카드 이자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카드 통해서 여러분 대출하면 그 다른 대출보다 약간 비싸지 않습니까? 그 신용카드 대출이 다른 것보다 비싼 것은 담보가 특별히 없고 기본적으로 신용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게 보시면 국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미국은 웬만한 쪽에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카드 대출 있지 않습니까? 카드 대출 이자가 뭐 20% 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건 사실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10% 이상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어저께 이슈가 있어서 어제 이미 빠졌는데 오늘은 또 신용카드 회사를 건드렸습니다. 사실 신용카드가 작년 내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신용카드 쉽게 해서 수수료를 인하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작년에 결국은 비자, 마스터카드가 합의를 보면서 이제 해결되는 듯 했는데 이번에 또 신용카드 하려면 당연히 우리는 안 보이지만 속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왔다 갔다 하면 뭔가 선이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네. 네트워크 당연히 그 비자는 비자 거를 쓰고 마스터는 마스터카드를 쓸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거 경쟁을 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최소한 한 개 이상을 더 써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자 카드를 하더라도 비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라인을 하나 또 써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왜 하냐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얘기 입장에서 보면 굳이 해석을 하면 민생 그 행보라고 할까요? 안라고 할까요? 그래갖고 영어로 보면 affordability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거라는 거죠.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그 모기 채권 같은 거 막 사줘라.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신용카드 이제 깎아줘라. 뭐 이렇게 수수료 깎아주게 압박을 하면 당연히 도움되는 건 당연히 보통 서민들, 보통 소비자들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민생 행보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굳이 얘기하면 그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부에서 신용카드 경쟁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 신용카드 경쟁법을 지지한다 발언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좀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죠. 경쟁이 붙으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벌써부터 민주당 공화당 일부에서 또 반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일부에서도 이미 극렬히 또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봐야 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신중론 그런 거 있겠고 당연히 수혜주 있겠고 피해주도 있겠는데 큰 저는 의미는 아직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JP모건의 CFO가 정면으로 이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뿐만 아니라 어저께 그 나왔던 금리에 대한 20%로 제한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맞서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품은 한때는 오늘 실적도 좋게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6, 7%까지 8% 가까이 떨어졌다가 종가에는 4% 정도 하락을 그러게요.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네, 했는데요. 딱 이거죠. 말씀드렸다시피 10%를 이내를 하면 그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 정도 되면 그 카드를 통해서 대출했을 경우에 부도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JP모건 얘기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전하기 위해서 다른 수수료 항목을 만들어서라도 이걸 보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겁을 확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JP모건 같은 경우에 마청 같은 사람이 야, 이제 앞으로 소비자 트럼프 대통령 말 듣고 신용카드 대출을 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만약 이 사업을 안 하기 시작하면 뭔가 다른 쪽에서 또 대출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런 대출을 많이 쓰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약간 여유가 적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또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싸움을 계속 벌어지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싸움은 어떻게 끝날지 모르죠. 언젠가는 또 제 생각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뭐 제이미 나이먼이나 뭐 월가 사람들 만나서 악수하고 뭐 우린 좋은 사이다 하면서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를 보면 이런 거는 악재 연속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불확실성이 이번 주 그리고 이 올해 들어서는 뭐 얼마 안 됐지만 금융업종을 강타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된 금융업종 좀 약세였고요. 금융업종과 관련한 다우지수가 오늘 가장 좀 약세였던 좀 하루였습니다. 관련해서 좀 계속 좀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CNBC가 보도했습니다. 실적 시즌 승률 좋은 종목입니다. 화요일은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시작을 알리면서 이제 주요 은행들 이제 일정들을 올리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적 시즌이거든요. 승률 좋은 종목이다. 에버코어 ISI가 네네. 에버코어 ISI가 이번에 그 조사를 해서 종목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저도 자신도 주의해야 되겠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내피셜로 어떤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 것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 여러분 미국 방송을 보더라도 차트를 소개하면서 차트의 분석에 따라서 미국 주식 한다는 얘기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긴 있으나 본류에서는 그런 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미국 주식은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딱 4가지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종목 분할은 이런 근거가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8개 분기 중에 거의 2년이죠. 2년 동안에 7번 이상 매출과 이익을 모두 예상을 상했다. WBC라고 영어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 달간요. 러셀 3000, 그러니까 큰 주식들입니다. 러셀 1200 포함한 건데 거기 대비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적으로 이겼던 기업들. EPS 전망치가 향후 12개월 EPS가 1% 이상 상향됐고 12개월 선행 PR이 5년치 평균 대비 최소 5% 이상 할인돼 있는 것. 이런 4가지 조건을 했더니 5종목, 6종목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보면 부킹을 등수 여러분들 아실 것 같고요. S&P 글로벌의 S&P 그 신용 그런 평가 그 회사 데이터 회사가 되겠습니다. 독심이 팀 아닌 정도가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이거는 미국의
의사, 간호사들 네트워킹하는 정보 회사가 되겠고요. 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 되겠고요. 스프라우트 파머스는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유기농이나 약간 고급 그런 슈퍼마켓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인슐릿은 아시다시피 헬스케어, 그 당뇨 그런 그 푸시하는 그 인젝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련된 6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정도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헤드라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